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홍한나. 남편 왕재수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25년이고 아들 인성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독립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왔던 나였지만 아들이 잘 커서 스스로 독립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다. 이제부터는 남편과 나의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을 입에 담았다. 어서와요. 저녁 다 됐어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 무슨 얘기? 나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놀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농담이면 실망이야. 난 100% 진심이야.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야? 당신한테 사랑이니 하는 감정 느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난 사랑하며 살고 싶어. 남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냥은 못 헤어지겠다면 위자료 줄게. 2천만 원이면 되겠어? 여자가 있단 얘기야? 돈은 나중 문제야.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난 이미 정했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 선언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출장이 많았던 남편이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의심 한 번 한 적이 없이 믿고 응원했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고 언제부터 이혼을 생각해왔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무 의미도 아무런 결론도 내릴 수 없었고 점점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며칠간 이 문제로 고민한 끝에 겨우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나는 우선 무료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에게 상담한 결과 우선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상대한테도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누군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남편은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불륜을 큰 소리치며 떠들어댔기 때문에 상대를 알아내는 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다시 이혼 얘기를 꺼냈다. 제발이다. 내가 3천만 원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아직 이혼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거절하자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정도에서 물러섰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4천이면 되겠니? 라고 하길래 나도 진절머리가 나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라고 나도 큰 소리를 냈더니 남편이 역정을 내면서 왜 날 놔주지 않는 건데? 나는 당신 같은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정말 싫단 말이야. 모르겠어 내 말? 집에서 할머니만 보다가 25살짜리 젊은 애가 내가 좋다는데 어떤 남자가 마음이 안 흔들려? 뭐 할머니? 당신 지금 25살짜리 여자애한테 찝쩍대고 있는 거니? 뭐 찝쩍? 교양 없게 그쪽이 먼저 나한테 고백한 거야. 뭘 좀 알고나 말해. 지금 그게 중요해?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이혼하자고 들들 볶아대고 바로 안 들어줬더니 할머니 취급하는 인간한테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 나갔다. 이혼 문제가 닥친 후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변호사한테 의뢰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이었다. 며칠 후 남편이 이번에는 불륜녀를 대동하고 집으로 왔다. 불륜녀는 역시나 딸 자식벌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옷차림이 야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이 같이 와서는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5천도 안 되겠냐? 말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연락도 없이 아들아이가 집에 왔고 상황 파악을 한 후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인성이 네가 웬일이냐? 오늘 퇴근이 빨라서 오랜만에 들렀더니 설명해 보라고요.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 아들아이는 남편과 불륜녀를 집 밖으로 내쫓았고 나는 한바탕 난장판을 치르고 나니 기가 빨려 나가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 괜찮냐고 묻길래 내 입장에서 다시 그간의 경위를 말하자 남편한테 다시 분노했다. 그리고 변호사인 친구를 소개해주면서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도와줬다. 마침내 이혼에 관한 준비가 갖춰지고 이혼에 대한 의지도 확고해지면서 남편과 정식으로 이 문제를 두고 마주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자기 쉬는 날에
불륜녀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고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혼 문제를 정식으로 제의했다. 마침 잘 왔네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당신 이혼 반대잖아. 어? 좋아, 1억 줄게. 이혼 좀 하자. 그래, 그렇게 해요. 내가 순순히 동의하자 두 사람은 갑자기 꼴먹은 벙어리가 됐다. 나는 이어서 불륜녀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쪽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로 직접 찾아오는 일은 삼가줘요. 위자료요? 1억이나 받게 됐는데 그거면 됐지. 그걸로도 부족해요? 그건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정한 거고 당신도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각오하고 기다려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린애한테 위자료 청구라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최소한 인정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어리다고 해도 20살은 훨씬 넘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럼 위자료 법대로 청구해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당황스러워하는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고 다시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 열쇠를 바꿔버렸다. 그 후 이혼이 성립됐고 남편의 1억과 불륜녀의 위자료로 집 대출금 잔금을 다 갚고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내 집에서 지내게 됐다. 한편 남편은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나한테 준 셈이 됐고 빈털터리로 불륜녀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불륜녀도 나한테 위자료를 지불하느라 지갑이 텅 빈 건 마찬가지인지라 두 사람은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됐다.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던 불륜녀는 1억 주고 이혼한 후 알고 보니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게 드러나자 남편하고 손절할 결심을.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같이 살게 됐지만 바로 파국을 맞았다. 그러자 한밤중에 남편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옆집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지만 현관문을 열었고 문 밖에는 초라하게 변한 남편이 서 있었다. 그러더니 나를 보면서 제법 진지하게 재결합하자는 말을 꺼냈다. 맘고생해보니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제정신인 내가 그런 알량한 말에 속을 리 없었고 단번에 거절했다. 당신이 나 배신하고 사과도 없이 이혼서를 내밀었던 거 설마 까먹은 건 아니지? 내가 제정신이 난 당신하고 재결합하는 일 따위는 없을 거야. 찾아와봐야 헛걸음이야.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리자 남편은 한밤중인 것도 상관 안 하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신 나 이렇게 버릴 거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가 있어. 긴 세월 함께 살았던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린 건 당신이야. 큰 소리 내지 마. 옆집에 민폐야. 됐고, 무조건 문 열어. 나 이 집 말고 갈 데가 없어. 당신 발로 나간 집이야. 됐으니까 그만 가. 목소리 좀 낮추고. 계속 이럴래? 큰 소리 듣기 싫으면 이 문 열면 되잖아. 이어서 남편은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무서워진 나는 아들한테 연락을 했고 아들이 경찰에 연락해서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이 남편을 데리고 갔다. 경찰서에서 단단히 주의를 들은 남편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혼자서 살 집을 찾았고 낡고 허름한 아파트로 옮겼다.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아들도 남편한테 화를 냈고 부자관계까지 손절하자는 말을 들은 남편은 절망했다. 퇴직 후 비자금으로 모아뒀던 돈도 다 털리고 형편이 쪼들리게 된 남편은 알바를 하면서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게 됐다. 불륜녀는 남편과 결혼할 생각으로 회사에 미리 사표를 냈었다는데 위자료 지불 때문에 재취업 자리를 열심히 알아봤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호스티스의 길로 들어섰다는데 나한테 지불할 위자료는 자기 부모님한테 빌렸고 생활비도 없는 판에 그 돈을 바로 갚을 수가 없어서 그쪽 부모님은 한심한 딸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을. 불륜녀의 생활도 남편과 별다를 게 없게 되고 말았다. 현재 나는 아들아이도 자주 보러 와주고 혼자 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노후 자금도 충분히 마련됐고 돈 걱정은 없으니 앞으로 남은 생은 자유롭고 편하게 즐길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